얼마 전에 쿠바를 여행하고 온 친구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쿠바는요, 세 사람이 먹여 살린다고 그럽니다. 체게바라, 소위 혁명 전사였었죠. 쿠바를 그 새롭게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진, 그리고 지금까지 그 영향력을 끼쳤던 카스트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분은 이해가 되는데 또 한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해밍웨이입니다. 해밍웨이가 왜 유명한 줄, 왜 그 지금 쿠바를 살리는가 하는 것이 이해는 잘 안 됐습니다. 그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책을 만드신 분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사실 그분의 얘기를 듣고 다시 노인과 바다를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읽었으면 좋겠지만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꾼이 돼서 이 노인과 바다 이야기를 잠깐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작품의 주인공은 쿠바의 작은 어촌에서 낚시를 하면서 살아가는 노인 산티아고입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고기 낚는 기술을 배우는 제자이자 유일한 말동무인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손질을 하고 바다에 나가지만 고기는 그렇게 쉽게 잡히진 않았습니다. 물론 그 이미 뭐 이 배도 낡고 그물도 시원치 않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분은 매일매일 이제 자기가 어떻게 나갔다가 그 또 어떻게 들어왔다 하는 것을 그 일기를 쓰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무려 84일 동안 한 마리의 고기도 낚시 못하고 들어왔어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산티아고는 이 두 눈동자에 언제나 즐거움과 열의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일은 잡겠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어느 날 이 잠든 산티아고는 아프리카 밀림에 거니는 사자 꿈을 꾸고는 드디어 오늘은 큰 고기를 잡을 수 있겠구나 싶고 이것저것 준비를 해가지고 항해를 나가게 됐습니다. 해가 뜨기 전 바다로 나갔지만 정말 하루 온종일 싸움을 해도 허탕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찰나 엄청난 크기의 청새치, 뭐 이건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참치라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청새치가 낚시에 걸렸습니다. 근데 노인이 힘이 없어서 그 이 엄청난 크기의 고기를 끌어올리기엔 무리였었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청새치가 배를 이리 끌고 저리 끌고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만 산티아고는 노련했습니다. 이에 지지 않고 청새치가 가자는 대로 따라갔다가 힘이 빠지면 힘이 빠지는 대로 잡아당기면 잡아당기는 대로 한참 그야말로 사투를 벌이게 되죠. 결국 사흘 동안이나 걸리는 시름 끝에 드디어 청새치를 잡고 청새치를 배만큼 큰 그 청새치를 옆에다가 걸어두고는 기쁨에 넘쳐서 이 항구로 돌아오게 되죠. 근데 위기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상처가 난 청새치에서 피를 흘리게 되고 그 냄새를 맡은 바다의 그 상어들이 몰려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산티아고는 이 싸움에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작살로 최선을 다해서 상어를 대항해서 싸웠습니다. 그 결과 유일한 무기인 작살 하나 남고 배 옆에 달아둔 청새치는요 다 상어가 먹어가지고 뼈만 남게 되었습니다. 결국 산티아고는 뼈만 남은 청새치를 가지고 땅을 밟게 되는 거죠. 다음날 산티아고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소년이 들어와서 집에 상처투성이로 잠자고 있는 노인을 보고 눈물을 흘립니다. 잠에서 깬 산티아고는 소녀에게 이 고기와 같이 벌인 사투에 대한 그 용감한 모습을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지만 그 소녀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뼈밖에 갖고 온 게 없으니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싸움의 힘듦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소년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잠이 든 산티아고는 다시 아프리카 사자의 꿈을 꾸게 됩니다. 산티아고에게 남은 것은 청새치 양상한 뼈일지라도
결국 그 뼈조차 그에겐 무가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또다시 시작할 항해의 용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꿈이라는 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요즘에 꿈을 꽤 많이 꿔서 그런지 자꾸 꿈을 잊어먹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꿈속에서 어머님 아버님을 만난 그런 꿈을 대면 꿈 내용에는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제게는 무슨 경고처럼 들립니다. 뭐 잘못했다고 꾸짖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산티아고가 아프리카 사자를 보면 바다로 나가서 고기를 잡아야 한다는 생각한 것과 마찬가지로 저에게도 그런 어떤 이게 뭘 잘못했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산티아고에서는 바로 그것이 자기가 고기잡이로 남아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자기가 오늘 사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고기가 잡히든 잡히지 않든 잡은 고기가 다 뜯겨서 뼈만 남긴 앙상한 모습이든 아니든 상어와 헬투가 있든 말든 그런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저 자기는 고기를 잡는 업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충만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에 이르니까 쿠바를 이끄는 사람 중에 해밍웨이가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아다시피 쿠바는 정말 고통과 순환과 아픔과 절망으로 가득 찬 나라였습니다. 아니 지금도 그렇게 전조가 좋은 나라는 아닙니다. 위태위태합니다. 그런데 쿠바 국민들은 누구도 불행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절망하지 않고 늘 웃으면서 내일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밍웨이가 가르쳐줬다고 합니다. 산티아고처럼 비록 지금 힘들고 늙고 병들고 가난해도 또 정말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배가 낡아 있어도 그물이 여기저기 뜯어져 있어서 그는 지금 다시 바다로 나갑니다. 우리 좋은 친구 여러분, 정말 2021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우리는 차치하고라도 우리들의 친구들은 정말 많이 어려웠습니다. 우선 먹고 사는 문제로 이렇게 도전을 받아보기에는 거의 처음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도 살아보려고 살아내려고 이를 악물고 지금 그물을 손보고 배를 고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2021년 12일 이 한 해가 힘들다 이런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중요하지도 않고 내년이 2022년이다 그것도 그렇게 감동적이지 않습니다. 며칠 전 새만금을 찾아서 겨울 바다를 보고 왔습니다. 그 바다를 보면서 해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또다시 새로운 날을 의미하는 것이겠구나.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건 말이죠. 저게 여명입니다. 해 떨어지는 모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어떤 지인한테 보냈더니 해 떨어지는 모습이 너무 이쁘다고 그래서 이게 해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해 뜨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 해 뜨는 것과 해 지는 것의 차이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상태가 어디든 그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게 여명에 비치면 어떻고 노을이면 어떻습니까? 그냥 그날이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또다시 시작하는 날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 저 멀리서 지금 태양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오늘도 시작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고기잡이를 나가는 산티아고처럼 우리도 이 날을 또다시 시작하게 될 겁니다.